주제는 우리가 축과의 넓이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투에서도 너희들이 우선 이걸 먼저 좀 설명할게요. 수투에서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fx에서 gx를 뺀다라는 게 일종의 교점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는 0이 되는 걸 만드는 건 맞지만 이런 뺀 함수의 인수 정의가 교점을 나타내는 거 맞죠? 거기에 만약에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게 정확하게는 거리 개념입니다. 두 함수의 거리, 같은 선상에서의 거리. 그러다 보니까 뭐해? 누가 크냐 작냐,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크냐 작냐 가버리면은 요런 지점에서 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개를 빼면은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값을 붙여버리면은 접어버린다. 그러니까 저런 점들이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해서 만나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트에서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고, 거기에 만약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둘러싸인 부분도 요 부분을 의미하느냐?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서 그 A하고 B가 어디인지를 읽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매듭을 짓자면 반드시 저런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어떤 구간을 통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뒤에 이제 풀이를 하자면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값을 정해가지고 A, B 사이에 부호 변화가 생기는 점 찾고 구간 나누고, 맞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트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처리하고, 이게 이제 레퍼토리예요. 무슨 말이지? 근데 미적은 이제 이 공식에 대한 부분만 다른 거지, 이 의미 자체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뭘 정해갈 거냐면, 그러면 x축과의 어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봅시다. x축과의 넓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앞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에서 배웠듯이 x축이 이렇게 있고 구간을 미리 a, b로 정해놓고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 y는 fx. 그럼 애초에 어떻게 너희들이 저 식을 만들어가는 게 좋냐면은 중간쯤에 내가 선을 하나 그어. 그래서 이제 이 수치에 대한 내용은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오늘 이제 정리하고 첫 번째는 선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 이 레퍼토리거든요. 선을 적분하면 면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그은 게 하나의 선이야, 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점을 모으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선을 모으면 면이 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을 하나를 그어놓고 이걸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런 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x축과의 넓이를 표현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a부터 b까지의 y dx다라는 거야.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준다면은 양수 쪽은 그대로 양수, 음수 쪽은 또 접어버릴 테니까 무슨 말이 되시지? 그 놈을 너희들이 친숙한 식이 이거니까 요걸 한번 다시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x축과의 넓이야.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만약에 fx가 하나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x축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 왜? 두 개를 빼서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 부분이 이건 자면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x축의 의미가 필요 없지. 근데 얘는 말 그대로 fx에 대한 x축과의 넓이니까 지금 0 뺀 0, x축을 0이라고 보면 뺀 0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y축과의 넓이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y축을 이 정도로 그어놓고 함수 y는 fx를 둔다면은 같은 워딩으로 a, b선 그어놓고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성 있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원인이 자시겠어요? 그래서 y축과의 넓이는 오히려 a부터 b까지의 xdy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이니까 절대값. 레파토리는 똑같아. 그럼 그 놈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x라는 놈을 표현할 방법이 역함수. 다시 그래서 표시만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표현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스토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y축과 넓이.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선생님이 더 심화 과정 들어가면 무한급수에 대한 해석을 저렇게 또 y축과 넓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충 쭉 정리를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하나 먼저 해볼게요. 자, 수트에서는 넓이 루트 접근을 아직 안 배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수트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안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y는 x를 기준으로 얘를 뒤집어 버려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하시면 이게 y는 x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뭘 구하냐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 가지고 아까 얘를 구하려면은 이 정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돼. 그런 메시지로 수트를 배운 거야. 근데 미적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봐라. 어차피 처음부터 여기 루트 x 이것도 적분을 실제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넓이 a라고 하면은 a는 그냥 0부터 1까지 x의 2분의 1승을 적분하면 돼. 그게 바로 x축과 그냥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x의 2분의 3승이 되고 3분의 2가 2분의 1계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를 구하라고 하면 요 b는 그럼 아까 했듯이 정사각형에서 a를 구했으니까 빼면 되죠. 그것도 되는데 미적에서는 얘를 y축과의 넓이로 해석을 해버리고 얘를 그렇지 x dy라고 써. 원래 이것도 y dx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 y 자리에 이제 x의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것도 x dy라고 쓰고 이 x 자리에 y 제곱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 y 3승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 변수가 꼭 dx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문자의 어떤 그 틀만 맞춰줄 수만 있다면 이걸 적분하나 이걸 적분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에서 오케이. 그래서 y축과의 넓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이제 저 관계가 비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면은 미적에서는 이런 풀이들도 괜찮아요. 봐봐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죠. 1부터 2까지 ln x dx를 구해주면 돼. 이게 이제 ln x. 맞나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ln에 대한 어떤 공식이 좀 익숙할 때는 그냥 쓰면 되는데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얘를 구해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빼주면 어때?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편한지. 그러니까 내가 주황색으로 구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0부터 1까지 x dy라고 써주면 돼. 그럼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2에 y승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지수함수 적분이 편하니까 2의 y승을 0부터 1까지 적분해보고 그럼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내가 구한 것은 주황색이니까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직사각형 넓이 2에서 2 마이너스를 빼면 되니까 1이 된다는 거 알수 있어. 요걸로도 답을 비교하게 한번 보면은 어차피 lnx를 적분하려면 x, lnx 이걸 이제 외워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안 외우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분 적분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근데 2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계산은 이게 편할 수 있지만 이미 적분 자체에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 보기에는 밑에 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y축과의 넓이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요. 자, 이제
매개변수 함수도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반지름 1인 원을 한번 0부터 1까지 한번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한번 보여봅시다. 그러면 우선 일반적인 풀을 먼저 보여주시면은 어차피 이 함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함수라고 치기는 그렇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 맞죠? 그러면 위쪽 반원이기 때문에 y를 구할 때는 1-x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0부터 1까지 y dx니까 1-x의 제곱에 루트 dx. 그럼 식이 완성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니까 나중에 이제 x에다가 사인 세타는 삼각지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맞지? 근데 막상 이렇게 뭐 물론 이 풀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풀어도 되는데 근데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반지름 1인 원이면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4분의 8을 값을 해버리잖아, 그지? 그런데 차라리 요거면 어떠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을 나타낼 수 있는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로 나타내요. 이게 바로 원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아. 0부터 1까지 y dx로 가는 건 똑같은데 조금 상황이 다르지. 그러니까 y에다가 그냥 사인 세타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dx는 요 놈에서 공간상 그러니까 y에다가 사인 세타를 집어넣을 거고 dx는 이거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일종의 치환적분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구간만 자 x가 0일 때 코사인은 2분의 파이 자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코사인은 0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놈은 구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거고 맞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사인 제곱 d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 4분의 파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 되죠? 자, 뭐 물론 좀 연식이 좀 됐지만 옛날 연대에서 논술 문제로 심시찮게 나왔던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이클로드 이런 것도 다 이걸로 접근해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x축과 넓이, y축과 넓이를 끝내지 마시고 약간의 너희들이 어떤 변수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해석한다면 x축과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y축과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매개 변수 함수도 접근을 실제로 시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용이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1페이지 문제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1번은 자,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루틴대로 가면은 sin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돼.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그지? 그냥 적분하라고 하면 0이죠.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 그 외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가 되는 거 맞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1-2번은 한번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여주자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봐봐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가진 로그 함수예요. 그리고 잘 읽어야 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어디가 둘러싸이냐면은 여기가 둘러싸인 거. 이거 잘해야 돼요. 괜찮아요? 싫어!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 얘를 구하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부터 0까지 ln x 플러스 2를 적분한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 반영은 된 거고요. 불편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좀 차선책을 둔다면은 이런 것들은 또 괜찮긴 해. 뭐냐면 어차피 이걸 적분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행이동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얘가 1부터 2까지 ln
x d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lnx 적분을 외웠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두 번째 솔루션은 잘 보세요. 처음부터 얘를 0부터 1까지 y축까지 넓이로 봐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얘를 0부터 1까지 x dy라고 쓰고 거기에 x축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절대값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x 다시 해서 여기에서 x는 2의 y승 마이너스 2라고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까지 일단 그대로 놔두고 얘 2의 y승 마이너스 2를 적분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2의 y승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으면 2 얘도 마이너스니까 사라졌고 0 집어넣으면 1 얘가 0이니까 끝났고 그런데 1을 뺄 건데 앞에 또 빼기가 있으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두 번째 풀이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LN 작품이 이렇게 막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외워지니까 저것도 괜찮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누가 더 효율적인지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봐보면은 2번이 너희들 이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로 구하는지 유리할지 또 정확하게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 표시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풀이를 한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요거에 상관없이 푸세요. 그것은 정확히 표시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y축과 넓이로 그게 몇 번 풀다 보면 훨씬 유리한 건데 지금 지금 x축과 넓이로 풀었니? 상관없어요. x축과 넓이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너희들이 첫 번째는 둘러싸인 부분을 정확히 표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풀 거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2가 되느냐 이게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벌써 이제 0부터 2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구해서 직사각해서 빼도 돼. 근데 나는 선생님 보기에는 이 방법이 훨씬 이제 아시겠죠? 좀 탄력적으로 너희들이 y축과 넓이도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여기서 이제 특별히 풀릴만한 문제가 없긴 한데 3번에 2번 같은 경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3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이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또 정확하게 x4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 거기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괜찮은데 이 3번에 2번이 이것도 좀 빡빡해요.
지금 켰네?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아요. 막상 이렇게 풀면 당황되니까.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x축으로 넓이 구한다는 생각 자체는 나는 포기를 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루트 안에 저거 치워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여기가 지금 값이 뭐야? 4를 집어넣어야 돼. 1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얘를 0부터 1까지 x dy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4를 빼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에서 x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제곱을 시키면은 y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y 제곱이 3 마이너스 x가 돼서 루트 x가 3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는 거고 x는 y 4승 마이너스 6 y 제곱 플러스 9가 되지. 일종의 저런 게 치환인데 사실 처음부터 저렇게 해버리면 얘는 0부터 1까지 y 4승 마이너스 6 y 제곱 플러스 9 dy를 적분해서 4를 뺍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니? 그러면 구간도 0부터 2부고 다항함수 패턴이기 때문에 5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런 끝납니다. 거기다가 4를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5에다가 2 뺐으니까 2에다가 5분의 1 들었으니까 5분의 11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아는 풀이와 모르는 풀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꾸 너희 y축까지 여기 좀.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져서 이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디로 구하는 게 유리할지를 판단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3번에 2번이 너희들이 그냥 풀면 좀 빡빡해서 풀이를 해줬고 나머지들은 이제 한번 선생님이 지금 말한 레파토리대로 이런 답을 구해봐봐. 그러면 5-3번도 그렇게 막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함수까지 그려놓고 어떤 접근하는 게 더 편할지 좀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같은 레파토리니까 또 둘러싸인 부분도 한번 가보면은 자, 바로 문제까지 바로 풀게요. 이것도 7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 8번 같은 경우, 7번에 2번만 한 번 더 먼저 보면은 1번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2번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이런 그래프가 주는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죠. 대신 기하를 배우면 포물선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건 뒤로 하고 자 이런 어떤 부분의 워딩이는 정확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식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너희들이 일일이 다 구해지지만 뭐가 보이냐면은 y 좌표가 만나는 게 1이고 하나가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이건 그냥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는 수트에서 y는 x축으로 이제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지? 대칭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식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얘는 최고차의 개수를 y의 그 최고차의 개수로 봐야 되니까 6분의 1의 간격은 1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귀찮게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또 방향이 잡히면 옛날에는 또 이거 뭐 미리 좀 여담인데 옛날에 이걸 회전해가지고 회전체 부피를 구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이런 회전체 부피도 있었어요. 나중에 옛날에는. 근데 소개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페이스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8번은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접선을 그려봐. 그리고 어디로 구하는 게 유리할지 그래프까지만 좀 그려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살아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살지 말고 자 어디를 구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 나왔니? 이렇게 세이 너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사각형은 아니지만 요런 부분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을 되겠다. 0부터 여기까지 xdy라고 쓰고 그 x 대신 2의 y승 들어간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2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의 1승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렇게 큰 사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뭐 어쨌든 여기를 물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여기 먼저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것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이제 되는데 10번만 좀 더 선생님 풀 거니까 13번만 다시 한번 봐봐. 이것도 역함 전도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빨리 그래프를 통해서 요건 한번 13번 답을 내주십시오. 선생님이 10번 풀이를 준비할 테니까 오케이? 13번을 너희들이 해주시고 다시 13번 다 풀이됐죠? 그래프 그려보면 이게 증가함수인데 어디 부분을 곱하기 4를 한다 그렇게 풀면 맞는 거야. 그런 느낌이면 10번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사실 문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어울리지 않게 요 번호대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나중에 원래 선생님이 좀 모수 작업을 할 때 저런 것들 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요거랑 한번 칠판을 잠깐 보세요. 이 문제가 좀 연관성 있지만 다른 문제긴 합니다. 봐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자, 이렇게 함수식이 복잡해지면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다 둘러싸인 게 아니고 그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신 dt에 대한 워딩은 ft가 주인이고 그 ft에서 fx가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ft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편의상 증가함수로 그러면은 스타트는 뭐냐면 이게 t축이야. 자, 물론 t축이 어딘가 이제 그 축을 형성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제 a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a를 고정된 수치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저 문제 해석은 뭐냐면 내가 x를 살짝 요 정도로 잡았을 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이 a부터 x까지라고 해서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식을 너희들이 그래프에 표현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b로 준다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럼 a는 그 사이로 움직인다고 치고 b를 여기다 줬다고 한 거니까 이렇게 고정된 거면 이 식의 의미는 다시 얘가 되거든요. 아 이제 문자 하나, 숫자 하나 바꿨는데 완전 새로운 해석이 돼버린다. 이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b 나머지는 이제 x에 대한 범위를 a부터 b까지 움직인다 그런 게 주겠지만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놈의 극대극소를 구하시오라고 나와버리면 이제 이게 거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1억의 극대극소 나와버리면 이걸 미분을 해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둘은 절대값 때문에 누가 큰지 몰라. 그럼 x가 요 정도 상황이면 적어도 a부터 x까지는 누가 커? fx가 크니까 플러스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범위는 또 ft가 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도 바뀌어야 돼. 또 구간 쪼개는 작업을 한다면 fx는 t한테는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내야 되고 미분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x로 미분할 때 이제 지금 벌써 말로 설명해도 지금 저 과정 자체를 다 일일이 식으로 써내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하나 이제 비밀이냐면요. 이런 문제들은 이게 비밀이야. 뭐냐면은 대충 이렇게 잡아버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ft가 있었어. t축에. 그리고 편의상 얘를 a로 잡을게. 편의상. 오케이. 그 다음에 그 a서부터 x에 대한 움직임을 뭘로 하나 기준을 잡냐면은 저 간격, x축의 간격이 같은 놈을 기준으로 잡아. 그럼 어떤 행동이 벌어지냐면요. 봐봐. 내가 이 x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fx도 같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요런 사다리꼴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자, 그 이전에 x를 움직이기 이전에 대한 넓이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x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놈이 색칠되고 요놈이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처음부터 내가 x축의 간격을 같다고 놨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올리면서 사다리꼴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사다리꼴의 성질상 넓이 구할 때 윗변 아랫변 더해서 2분의 할 거 아니 그지? 높이는 동일하니까 계수 비교가 명확한 게 요 같은 놈을 기준으로 살짝 올렸더니 이쪽이 길어져.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커지냐면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약에 x축을 왼쪽으로 밀어내면은 얘가 이제 x축이 내려오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또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그지? 이번에는 여기가 색칠이 되고 여기가 빠지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같은 효과예요. 왜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상 윗변이 같은데 밑변은 하나가 길어지면 하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지 않고 요 지점이 올려도 커지고 내려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극대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고급 이론이거든요. 이거 니들 수투에서 뭐로 한번 나왔냐면 x 플러스 1에 ft 절대값 dt 해가지고 이놈의 극대값이 1과 이거 N기출에 있었어요. 기억나죠? 이거는 이제 y축의 높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높이가 같은 선을 기준으로 이거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살짝 이쪽에서는 얘가 더 커지니까 얘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아시겠죠? 그게 이제 미분을 했을 때 행동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지금 이게 문제집에 있어서 좀 힘이 빠진 느낌도 있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저걸 몬스터에서 저 작업을 좀 심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죠. 굉장히 고급 이론이고 X축의 간격으로 극대극소를 대신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분을 대신한다는 생각이죠. 오케이. 미분에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런 부분의 해석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아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K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그럼 K를 기준으로 한 대충 이 정도의 K를 잡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색칠해보니까 0음인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막상 이거 표시하게 되면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니까 또 지금 코사인 x에서 K를 빼고 이렇게 K를 빼고 절대값 붙인 다음에 요 값이 뭔지 모르니까 0부터 어디까지 별이라고 하고 그놈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별도 구해야 되고 또 K가 움직이니까 그때 미분하는 어떻게
표정에 다 이 이야기가 드러났어요, 그죠?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적절한 K를 그었을 때 요 간기 같은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제 해보는 거 확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K일 때를 기준으로 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올리면은 얘가 되니까 원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다시 할게요. 원래 색칠된 놈이 빨간색이었는데 올리면서 얘가 추가되고 얘가 빠지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같은 기준을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아. 원리는 누군가는 길어지면 누군가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렸을 때 노란색 부분이 더 넓으니까 커지는 거고 내렸을 때도 여기가 커지니까 그지? 내렸을 때도 이쪽이 커진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올려도 커지고 내려도 커지고 이때가 바로 극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X축의 관계 같은 거니까 요놈 뭔지 몰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대칭축이 있기 때문에 파인가요? 그럼 얘를 파이 플러스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두고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파이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 관계 지금 얼마예요? 2알파죠? 그럼 요 놈과 요 관계를 갖다 붙이니까 얘가 2알파가 되도록 문제를 대신해서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라는 값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K로 가는 거니까 3분의 2 파이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최대라고 그러면 미리 한번 힌트를 줘볼까요? 최대라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얘가 될 테니까 요 놈이냐 아니면 요 놈이냐 비교했을 때 그지? 최대일 때는 얘가 된다는 걸 수 있죠. 그때는 이제 K 값이 1이 아니라 왜냐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되기까지. 이제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미분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나중에 경험을 할 겁니다. 10번 문제는 생각보다 좀 고급 문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문제를 풀이를 해줬습니다. 자, 우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쭉 표시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자, 바로 부피까지 연결해서 가버릴 건데 다음 페이지로 부피까지 가서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레파토를 방금 정리를 한다. 선을 적분했을 때 면이 된다. 이 말 이런 말 있죠. 선은 넘지 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선은 넘지 마라. 선을 넘는 게 아니고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적분하면 면인데 그걸 우리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넓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는 거냐면 면치기는 잘하잖아. 그지? 그만할게요. 자, 면을 적분하면은 공간이 되면서 그걸 우리는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쓰는 걸로 다음 수업 때 안 하는 거. 그래서 자, 면을 적분하면 공간이 똑같아.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나름대로 지금 요거 아까 다시 한번 가름을 해보면은 뭔가 x축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dx 여기를 y 요 레파토리에 지금 면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공간도 이제 그런 비슷한 놈으로 설명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과잉 친절은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대충 느낌 오죠?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로가. 그림 그리기도 불편하고 자, 그림 그리기도 불편하고 그거에 설명하기도 불편해요.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을 세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곡선이 누워져 있는 상태처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굉장히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입체처럼 누워져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90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X를 움직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어때는 뭐 줄어들고 어때는 막 커지고 막 하겠지, 그죠? 그걸 쭉 연결하면은 이런 어떤 공간에 이런 노란색처럼 생긴 입체적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 부피를 구하셔라는 거야.
근데 바꿔. 지금 저렇게 보기도 불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건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지금 그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너희들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넓이인데 이놈의 넓이가 자꾸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 S를 표현하고 그거를 함수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공중에 세울 게 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잠시 요 그림을 이걸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그려주기도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해. 얼마나 편합니까? 아까보다 훨씬 이제 내가 뭐 빨라지잖아 지금 그림 그리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세워질 걸 너희들은 상상을 하면 돼. 일론 머스크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일론 머스크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친 거잖아. 지금 실명이 들어오는데 이거 큰일 나네. 세계 2대 갑부를 내가 지금 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런 어떤 그림을 위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그것만 표시하면 돼. 그러면 밑변에 대한 워딩이 fx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지? 이 fx를 밑변을 한 놈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fx의 제곱이 넓이가 되는 거야. 만약에 정삼각형, 비교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을 공중에다 세우라 그러면 뭐 해주면 돼? 그럼 4분의 루트 3 fx의 제곱을 해주면 돼. 그러면 만약에 반원, 마지막에 이제 반원을 세우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이 불편하면 여기서 생각을 해. 이게 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위에 반원이 세워지는 거야. 그 터널처럼. 그러면 2분의 fx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거에 제곱 파이가 원의 넓이고 거기에다 다시 2분의 3개 반. 그러니까 저 넓이만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부피가 끝나요. 그럼 우리는 그 이제 결과적으로 부피는 뭐냐?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의 그 넓이를 뭐 하겠다? 접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면을 접근하면 부피가 돼요. 아까 잠깐 흘러가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걸 회전체를 하면 그게 회전체 부피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걸 회전해버리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 파이 fx의 제곱 파이가 넓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접근하면 회전체의 부피가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지금 교과 과정에서 뺐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지라도 너희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위에서 내다보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공간, 세우는 공간을 너희들의 상상력으로 대신 하라는 거예요. 자비스 알아요? 자비스? 재영이는 안 해? 자비스? 자비스 누구야? 자비스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애인데? 아이언맨 알아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친구가 자비스야. 그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자비스예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이 뭐 보석 안으로 들어가지고 비전이 되잖아. 네,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마블 별로 안 좋아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그래서 17번을 한번 가보면요. 한 3, 4년 전에 마블 못 폈는데. 자, 17번을 보면은 자, 그 그림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편집할 때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줬고요. 자,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냥 그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너희들한테. 위에다 정삼각형을 세우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냥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해요. 바닥에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 그냥 생각을 해봐. 자, A, B가 지면에 깔려 있고요. 위에서 내려본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A, B의 수직인 상태로
수직인 상태로 A에서부터 B까지 쭉 움직인다고 했는데 나름 선생님은 요 부분을 정해놓고 여기를 0으로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반쪽만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라인이 움직일 때 어디를 X로 둘 거냐면 여기를 X로 둘 거예요. 결국 이 선이 움직일 때 요 간격에 따라서 얘가 반지름 A이기 때문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고 맞죠? 그때 요 두 지점을 연결한 그 변의 길이는 곱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저 밑변을 정삼각형으로 하는 저 변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 그리고 그놈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생긴 요 모양을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남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 샤워하다가 샴푸를 막 해가지고 머리 거울 보면서 세워가지고 여학생 아니니까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서 봐봐 얼마나 재밌니 봐봐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 이거의 제곱이니까 4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이게 됩니다. 아직 넓이 구한 거야. 그러니까 부피는 이제 뭐냐면은 주어진 구간을 0부터 a까지만 접근할 거야. 다시 그래서 약분 뭐 하니까 루트 3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가 되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실용적인 이론의 부피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접근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넓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접근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림을 다 입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이 위에서 내려가는 그림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뭐 2루트 앞으로 나오고 이거 다시 계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A 3선 이거 3분의 2 3선 다르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굳이 하나 풀려본다면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먼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방을 세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정사각형 세울 수 있고. 방 나왔어? 이상해요. 이상하게 닮았다고? 네. 저기 이상하게 닮았다고. 근데 앞에 그림은 똑같잖아. 봐봐 이 그림이 성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정사각형을 세워도 똑같고 정삼각형 세워도 똑같고. 이게 이런 문제 그림이 성의가 없는 거지, 그지?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것도 지금 뭔가 좀 점점점 선 라인이 지금 없는 거. 다 나왔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신용으로 하나를 좀 뭘 소개할 거냐면은 나중에 내신 되면서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요런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절단해가지고 저런 부분에 그러니까 굳이 여기 점점점점 내려주면 여기가 딱 그 이 꼭지점이 떨어진 수직 라인이 되고 여기까지 연결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입체등을 부피를 구하자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 비스듬한 각도만 우리가 정해준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마저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리는 걸 생각을 하면은 서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 필요에 의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x축으로 놓고 여기를 y축으로 놓겠습니다. 요 그림하고 이제 매칭 시키는 거 잘 봐봐.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놓게. 그럼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은 이런 부분이 상상이 돼. 그리고 반지름을 그냥 항상 알로 잡고. 오케이. 자 그럼 저게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 세워져 있는 각도를 세타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게 하나의 어떤 삼각형의 절단면이 되는 거고 그걸 옮기다 보면은
요런 데가 또 삼각형이 절대문제가 나와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직각삼각형을 내가 어떻게 읽어낼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여기를 x로 준 이유가 요 정도를 x로 잡아주면은 요 놈의 역할을 하는 게 얘가 되는 거고요. 세워져 있는 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만 구하면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뭐야? 탄젠트 세타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비스만 각도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아래 수직 요놈 그러니까 얘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루트이면은 오케이?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이거의 탄젠트 세타니까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탄젠트 세타가 넓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 0부터 r까지 한 다음에 곱하기 2. 이게 이제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공식처럼 한번 시험 보기 전날 공식처럼 외워놓게 하고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뭐 나오면 맞추면 되고 안 나오면 말고 가끔 점수 주는 정도로 주든지 아니면 소수를 낼 수 있으니까 나도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부피가 하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부피가 하는 거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웠을 때 수트에서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부피까지 해주면 이제 점이 완성돼요. 아시겠죠?